네, 이번에는 벨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벨트는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마찰차, 그리고 기어, 이런 것들을 봤어요. 얘네도 똑같이 동력을 전달했었는데, 얘네와의 차이점은 뭐냐? 저희가 이제 회전력이 발생하는 원동축, 그리고 회전력 발생한 거를 받아들이는 종동축,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얘네가 마찰차와 기어는 그 축 간의 거리가 짧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마찰차나 기어가 직접 맞닿을 수가 있었죠. 근데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원동축과 종동축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회전체가 있죠. 근데 얘네 간의 거리가 좀 멉니다. 만약에 마찰차나 기어를 쓴다고 하면 굉장히 큰 크기로 만들어줘야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했을 때 얘네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크기의 공간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잘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리가 있는 경우에 벨트를 걸어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평벨트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기어처럼 이렇게 기어의 이빨이 맞물리듯이 실제로 밀어주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찰차처럼 마찰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게 풀리라고 하는 회전체고, 거기 겉에 보시면은 벨트가 그냥 얹어져 있죠. 네, 마찰차는 마찰차 간에 맞닿은 부분에서의 마찰력 가지고서 전달했다고 하면, 얘는 벨트와 벨트 풀리 사이에 맞닿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걸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 뭐 끈이나 철사로 있는 방법, 클램프, 아니면 엘리게이터, 이런 걸로 고정해주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거는 게 많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이음 효율이 좋아서 얘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음 효율 딱 봐도 순서가 있는데 뭐 문제는 좋게 생겼죠. 그래서 가장 이음 효율이 좋은 것은 뭐냐 라고 하면 접착제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제 거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왼쪽에 있는 게 평행 걸기입니다. 평행 걸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벨트를 순방향으로 걸어주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풀리가 이쪽에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면 반대쪽에 있는 풀리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근데 십자 걸기, 자, 이렇게 크로스 돼 있습니다. 한번 크로스해서 얘도 뒤집어 준 거죠.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크로스해서 걸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회전할 때 얘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래서 회전 방향이 같게 하고 싶으면 평행 걸기, 방향이 반대이게 하고 싶으면은 십자 걸기로 해서 걸어주면 되니까, 네, 이것도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오른쪽에 벨트 전동의 특징 나와 있죠. 이 세 개 보시면은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자, 속도비가 정확하지 않다. 동력 전달 효율이 굉장히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하다. 그리고 과하중 시 미끄럼이 일어난다. 어디서 봤던 거랑 똑같지 않나요? 네, 마찰력을 이용하는 앞에서 봤던 마찰차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거 보시면은, 네, 얘가 이제 실제 답지로도 등장했던 보기인데, 과하 중시 미끄럼이 일어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마찰차에서 똑같았었죠. 한쪽에 특히 원동축에 굉장히 큰 부하가 걸렸을 때 걔가 종동축에 온전히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미끄럼이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더라. 이걸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벨트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내려와 보시면 벨트의 설계 부분이죠. 네, 여기부터 이제 공식이 제법 등장합니다. 공식이 제법 등장하는데, 좀 색다른 개념이 좀 등장하다 보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장력비라는 게 나와요. 장력비. 장력비 가지고서 뭔가를 딱 한다기보다 다른 공식 가지고서 계산할 때
이 장력비 K 값을 가지고 가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장력비는 굉장히 간단해요. 긴장 측과 이완 측의 비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긴장 측과 이완 측 처음 보는 단어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양쪽에 풀리가 있고 거기에 벨트가 걸려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벨트가 걸립니다. 자, 상상 실험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종동축과 원동축이 있을 테고, 왼쪽을 원동축이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서 이렇게 회전이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종동축도 같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위쪽 방향이 이제 원동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위에 있는 벨트가 이렇게 잡아당겨지듯이 딸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래 방향은 벨트 풀리가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벨트를 보면 위에는 살짝 더 팽팽하게 당겨지고 얘는 살짝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때 위에가 당겨지니까 아래쪽에 비해서 좀 더 장력이 크게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긴장측이라고 하고요. T로 표현해 줍니다. 장력인데 긴장측인 장력이다 라고 해주고, 아래 부분을 TS, 장력인데 이완측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완측 분의 긴장측 해주면은, 자, 이렇게 장력이 B, 이뮤 세타 값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원주 속도가 10m/s 이하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원주 속도 V가 10m/s를 초과하게 되면 원심력을 고려해줘요. 원심력을 고려해서 장력비를 조금 다르게 가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원심력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 해주냐? 이 TC 값을 구하게 되는데, TC가 옆에 보시면 mv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네, V가 원주 속도입니다. 원주 속도의 제곱값이죠. 제곱값 곱하기 m, 단위 길이당 질량. 이거를 곱해주면은 이게 저희가 원심력을 고려한 부가장력이라고 하는 TC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뉴턴, 이제 SI 단위겠으니까 뉴턴 단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가장력을 계산해서 넣어주게 되는데, 긴장측과 이완측 모두에 마이너스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으로 B를 계산하면은 이뮤 세타 값이 나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0m/s 이하냐 초과냐, 그걸 가지고 장력비를 계산하게 되고, 그 장력비를 가지고서 뒤에서 추가적으로 좀 계산할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인트 되는 내용들인데 한번 볼까요? 자, V벨트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읽어보시면은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저희 마찰차에 홈마찰차 있었죠? 홈마찰차가 홈이 V홈이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같은 너비에 홈을 파주게 되면은 마찰하는 면적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평벨트보다 커집니다. 그리고 미끄럼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장점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평벨트는 옆으로 이렇게 쏙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홈 안에다가 벨트를 넣어 놓으니까 벨트가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고, 이음매가 없어 운전이 정숙하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한다. 네, 이런 장점. 지름이 작은 풀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설치 면적이 좁음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V벨트의 크기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A, B, C, D, E입니다. A, B, C, D, E. 그럼 M은 뭐냐? 네, A, B, C, D, E는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M은 모노의 개념이라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노, 한 개짜리죠. A, B, C, D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M은 모노 혹은 미니의 개념으로 좀 작은 거다 라고 봐주시면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벨트 가지고서 어떻게 토크를 전달할 거냐. 저희가 앞에서 이제 긴장 측, 그리고 이완 측 한번 가볍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긴장 측과 이완 측에 각각 발생하는 장력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긴장 측이 좀 더 크고 이완 측이 좀 더 작다고 했었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토크를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네, 이거는 긴장 측 값도 이완 측 값도 아니고요. 긴장 측이 TT고 이완 측이 TS니까 TT 마이너스 TS 서로 값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PE 유효 장력이라고 해요. 유효 장력을 저희가 중요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동력 전달에 필요한 회전력이라고 해요. 이걸 유효 장력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전달하는 토크라든지 이런 걸 구할 때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효 장력과의 관계 T 토크죠. 토크는 유효 장력 곱하기 반지름. 네, 벨트 풀리로부터 반지름만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토크는 네, 거리 곱하기 힘 해서 토크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R은 반지름이니까 2분의 D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달 동력과의 관계. 토크는 각속도 오메가 분의 동력인데요. 네, 동력은 이제 밑에서 구하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오메가를 풀어주면은 각속도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이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참고로만 봐주시고 밑에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달 동력. 실제적으로 이걸 구하는 게 제법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뭐 계산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등장한다기보다 이 벨트 쪽에서는 얘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원심력을 무시하는 경우와 원심력 고려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m/s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동력은 PEV인 거죠. 자, 이게 실제적인 유효 장력이고 그 유효 장력이 가해질 때 그때 거기에다가 속도 V를 곱해주게 되면 동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저희가 굳이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T 곱하기 2뮤 세타분의 2뮤 세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더라. 자,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저희 위에서 봤던 PE는 TT 마이너스 TS였고, 그리고 2뮤 세타는 뭐였습니까? TS분의 TT였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대입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대입할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여기 PE는 TT-TS다. 여기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PE는 그대로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 놓고 TT-TS니까 TT를 두고 얘를 이렇게 넘겨도 되겠고, 아니면 TS를 두고 뭐 넘겨도 상관없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TT를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TT를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TT를 바꿔주게 되면 TS 2뮤 세타는 T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TT를 그냥 두게 되면 TT는 PE-TS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연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뒷부분 여기만 잘 외워주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공식도 암기할 수 있습니다. 2뮤 세타분의 2뮤 세타 마이너스 1. 네, 이것만 한번 챙겨 가시면은 저희가 값이 주어졌을 때 거의 대입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은 2뮤 세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TS 그리고 TT가 주어지게 되면 2뮤 세타를 TS분의 TT
해서 쉽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전달 동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원심력 고려하는 경우에는 저희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심력 고려하면은 부가장력 있었잖아요. 부가장력. 그러면은 TT에 마이너스 TC 해줬었죠. 앞에서도. 자, 그래서 TT 들어가는 자리에 TT 마이너스 TC 한 개 들어가 주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가장력을 고려한 장력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은 전달 동력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 자, 인장응력 나오죠? 자, 인장응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그마는 뭐 A, 그리고 거기에 가해지는 힘이었어요. 이 경우에는 가해지는 힘이 장력이니까 더 강한 힘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A분의 T, 긴장 측이 TS보다 더 강하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적만 어떻게 넣을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벨트는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쭉 늘어져 가지고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폭이 여기 B가 되겠고, 두께가 thickness니까 T가 되겠죠. B 곱하기 T 하면은 단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B 곱하기 T가 되는 거고, 니타는 이음 효율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음 효율이 제시가 돼 있으면은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음 효율이 없으면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BT, TT, 시그마 T 이런 것들 중에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일부가 주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대입해서 우리가 식을 얼마든지 이 항에서 변형해 줄 수 있으니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공식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저희 위에서 봤던 공식,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속도가 8m/s다 라고 했어요. 이게 V죠. 전동되는 평벨트 전동 장치에서 가죽 벨트의 폭 B, 두께 T, 이게 각각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최대 전달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동력이 H죠. 자, 이거를 이제 주어진 거 가지고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벨트의 이음 효율 니타 값 줬고요. 100%니까 그냥 1로 주면 되겠죠. 장력비 2.5 줬고요. 그리고 벨트의 허용 인장 응력은 2.35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벨트의 허용 인장 응력 값, 허용 인장 응력보다 더 응력이 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뭐 찾아야 되냐? 우선 H를 구할 거니까 H 정리를 해봅시다. PEV 이거는 T 곱하기 2뮤 세타 분의 2뮤 세타 마이너스 1 거기에 곱하기 V잖아요. 자, 일단 만약에 여기에서 계산이 가능한 상태라면 정말 쉽습니다. 근데 P가 없죠. 없으니까 저희는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TT 곱하기 2뮤 세타 분의 2뮤 세타 마이너스 1 곱하기 V 중에 V는 주어졌고 2뮤 세타도 주어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TT가 없죠. 그럼 TT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긴장 측 장력 어떻게 구할 거냐? 보니까 주어진 게 인장 응력하고요, 폭하고요, 두께하고요, 이음 효율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바로 위에서 봤죠? 자, 시그마 T는 BT 니타 분의 TT다. 자, 그럼 TT만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주면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T 곱하기 B 곱하기 T 곱하기 니타는 TT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머지 값 다 넣어주고, 그래서 TT 구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여기에다 대입해주면은 최종적인 식이 나옵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시면 10.47kW가 나와주게 되고요. 정답은 그러면 가장 근사한 값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 형태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쉽게 주어지고 정말 주어진 값 대입만 해서 공식 하나로 끝낼 수 있게 변형이 된다면 모를까? 이거보다 더 복잡해질 순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t와 tt와 b와 t와 니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항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봤던 동력 구하는 공식 그것도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지금은 회전 속도가 8m/s, 10m/s 이하니까 부가장력 생각 안 한 거고요. 10m/s 초과면은 부가장력 계산해서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미리 한 번쯤 생각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체인이에요. 체인은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체인 전동, 저희 제일 많이 쓰는 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전거 보시면은 저희가 앞바퀴 앞에 있고 뒷바퀴 뒤에 있는데 발은 가운데서 구르고 있죠. 근데 발은 가운데서 구르는데 앞바퀴도 움직이고 뒷바퀴도 움직여요. 이게 내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 체인 걸려 있죠. 이게 체인 전동입니다. 동력, 가운데서 발생한 동력을 앞바퀴에다가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 쓰는 게 체인이고, 그리고 그 체인이 걸려있는 기어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기어가 아니고 스프로킷이라고 합니다. 마치 기어처럼 이빨이 나 있는데 이 이빨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체인을 거는 용도인 거예요. 자, 오른쪽 한번 읽어보시면 체인을 사용해서 평행한 두 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요소이다. 체인 전동은 축간거리 4m 이하에 사용되며 체인 휠에 체인이 물려서 동력을 전달한다. 4m 이하 강조하고 있는데 4m를 넘게 되면 앞에서 벨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처졌었죠. 체인 자체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벨트보다 무겁기 때문에 4m를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가운데서 처짐이 발생할 겁니다. 혹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게 강하게 걸어줄 수 있지만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거기에 걸리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중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리 제한을 좀 두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특징은 저희 마치 아까 마찰차와 기어 이런 거 알아볼 때의 차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벨트는 마찰차에, 그리고 체인은 기어에 유사해지는데요. 자, 보시면 체인, 미끄럼을 일으키지 않고 정확한 속도비를 전동시킬 수 있다. 네, 이 기어에서 봤던 특징 똑같죠? 유지 보수 및 수리 간단하고 수명이 길다. 네, 체인은 튼튼하니까요. 인장 강도가 크므로 큰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 큰 동력 전달이 가능하다. 기어랑 똑같고, 속도비가 정확하다. 이가 맞물려서 돌아가니까요. 체인과 기어랑 똑같은 내용이죠. 전동 효율이 높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두 축이 평행한 경우에만 체인 전동이 가능하다. 체인은 애석하게도 두 축이 평행하지 않은, 기어 같은 경우에는 축이 엇갈려 있는 상태, 그리고 축이 교차하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었는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쓸 수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 되겠네요. 자, 내려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체인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뭐 사일런트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소음이 적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뭐 이런 종류 이런 것들만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옆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매칭이 될 겁니다. 뭐 롤러 체인, 부시 체인, 오프셋 체인 있는데 롤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뭐 부시 체인, 체인에서 롤러 없애고 롤러와 부시를 일체화했다. 좀 간단하게 만들었다. 간단하다? 간단한 거면은 무조건 좋은 건데 다른 데서 쓸 수 없다는 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중이 가벼울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하중이 무거울 때도 쓸 수 있으면 부시 체인을 더 많이 쓰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 오프셋 체인, 링크판이 오프셋 모양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체인이다. 전동 중에 충격을 흡수하더라. 충격을 흡수해서 중하중이나 저속 전동에 사용되더라. 네,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인의 종류 자체를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많진 않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력 전달 장치, 아니죠. 동력 전달 요소. 동력 전달 요소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기어랑 마찰차 했던 거, 그 내용과 지금 뒤쪽에 있는 벨트와 체인,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마찰차 기어 할 때도 뭐 속도비 이런 게 좀 같은 개념으로서 적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왕 공부하는 거 저희 비슷한 요소라면 앞에서 봤던 거 똑같이 적용하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거 공부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좀 더 이해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매칭시켜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내가 어디를 좀 더 암기를 열심히 할 거고, 좀 덜 할 거고,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가면서 공부하시면 시간도 많이 줄여가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또 나오겠죠. 저희 앞서서 체결, 그리고 동력까지 왔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새로운 거 공부할 거니까, 네, 그때 또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복습 잘 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